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약점을 보면은 이제 재무적 자원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품 개발 비용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업그레이드에 어떤 압박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떤 아쉬움이 있다. 기회 요인을 보면 이 아이나이아비 제품을 이제 뭐 혹시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기능이 좋아요. 요새는 뭐 증강현실이라 그래가지고 실사에다가 그런 어떤 온라인 세계를 구현하거든요. 이른바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제품을 써본 결과 뛰어난 제품을 우리가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성장 잠재력이 뭐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뭐 독일이나 뭐 일본도 그렇지만 두 나라들 다 자동차를 잘 만들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일본 지워버리자. 독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독일 자동차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자동차에 장착된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기능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제품보다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나비 브랜드를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그렇게 돼서 팅커웨어 회사가 좀 더 발전을 하면 뭐 BMW라든가 뭐 벤츠나 아우디나 뭐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것들을 뭐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잘할 거예요. 우리나라 맵 좀 상당히 좀 잘 만들거든요, 아이나비에서. 3차원 지도를 2000년대 초중반에, 중후반쯤에 만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많이 하죠. 과거에는 막 지도책 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내비게이션 보고 길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착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수입 자동차도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자동차 지키려고 블랙박스도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죠? 자기 차를 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업체와의 어떤 자동차 완성업체하고 제휴 가능성.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데, 만약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들지만 이런 아이나비 제품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다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 관련돼서, 그죠?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카메라를 달아서 뒤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자동차 사이드 미러 때문에 여러 가지 동력 손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잘은 모르지만 저항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테니까. 뭐 어쨌든 상당히 어떤 기회 요인들이 많다. 위험 요인을 보면은 컨버전스 제품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카플레이라는 게 있죠. 애플 카플레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 같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자동차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T맵, 그죠? T맵도 있고 뭐 카카오맵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제품들이, 그죠? 이른바 휴대용 컨버전스 제품인데 내비게이션 기능 다 있으니까, 그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내비게이션 쪽, 블랙박스 쪽,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카메라, 그죠? 사이드 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자꾸 커진다고 하면 대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 지금 삼성도 뛰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만카돈이라는 오디오 업체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자동차에서 카오디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배터리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 그죠?
뭐 기업이 분사된다 어쩐다 말들이 많은데 상당히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고 기술 표준 확보에 대한 위험성, 그죠? 항상 IT 제품은 기술 표준이 중요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 요인일 때, 그죠? 어떤 환경, 시장의 기회 요인일 때 스트렝스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기업한테 유리하고요, 그죠? 그럼 유리하게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전략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위험 요인이 상당히 많다. 근데 약점이 되게 많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 그 틀을 짤 때 유보할 수 있는 틀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수학 분석의 어떤 장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3페이지 그 정도로 봤고요. 이건 뭐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3C 분석, 3C 분석, 3C 분석, 우리말로는 3C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1988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오마에 케니치라는 사람. 오마에 케니치가 어떤 얘기했죠? 그죠? 경쟁 우위 상승이 중요하다고, 경쟁 우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전략 부분 처음 공부할 때, 그죠? 손자의 뭐 정의가 나오고, 그죠? 뭐 손자의 정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챈들러라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뭐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상승시킨다라고 해서 오마에 케니치 오마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3C 분석의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컴퍼니를 우리가 이제 코퍼레이시라고 봐도 좋아요. 자사, 우리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페티터, 경쟁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스터머, 고객. 근데 이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우리 회사, 자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우리 회사가 있어, 우리 조직이 있어. 우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경쟁.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 죄송해요. 자, 우리 조직, 우리 회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경쟁사들이 있겠지. 경쟁사를 나란히 보자. 그럼 여기 이제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고객들한테 이 우리 조직이나 다른 조직이나 다 가치를 전달해 주죠, 그죠? 뭘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가, 그죠? 그리고 경쟁사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객하고, 그죠? 경쟁사 모두 외부잖아요. 외부 분석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 그 7장 5페이지의 로드맵 보면 환경 분석, 외부 분석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3C 분석이라고 밑에 부분 보면 있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그죠? 경쟁사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죠? 고객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특히 이 3C 분석은 서비스업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좋죠. 서비스업, 그죠? 제조업 분석할 때는 어떤 분석 방법이 좋을까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5 포시스 프레임워크예요. 서비스업 할 때 상당히 유리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 전문점이 있다. 그렇다고 제조업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석할 때 내가 커피점을 내고 있어. 그럼 고객들이 있어요.
학교 앞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커피 전문점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뭐 우원 커피 있고 뭐 빨간색으로 썼네. 한국 사람은 이름 빨간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원 커피숍이 있고 원우 커피숍이 있고 그다음에 이원 커피숍이 있다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우원 커피숍하고 원우 커피숍 이원 커피숍을 비교해 보는 거죠.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우리 커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상대방에 비해서. 상대방은 얼마?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에 2,000원인데 옆에는 2,500원.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가치가 있구나.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500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맛을 느끼느냐. 그죠? 맛을 잘하는 고객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에는 구매자, 공급자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구매자, 공급자 분석 없네. 네, 그래서요. 자, 3C 분석은 이 정도로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전략 경영 수업은 아니고 이제 전략 파트를 우리가 경영학 원론에서 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경영학 개론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페이지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5 Forces Framework이 나와요. 자, 포터가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포터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때는 5 Forces Framework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기억하실래나 이 5가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에게 첫 글자만 써서 진경대 공부 이렇게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진입자 위협 진입자 그죠? 경쟁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쟁자가 아니고 라이벌리니까 그냥 경쟁 위협이에요. 그죠? 경쟁 위협. 근데 사람들 우리말로 얘기해서 경쟁자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제 이 대체제도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은데 틀렸어. 대체제 재화할 때 대체자예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구매자 이 포터가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SCP 모형 이야기 했나요? 이렇게 했나? 그거 만약에 설명 안 했으면 모르셔도 되고요. 혹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6장 끝 무렵에 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 SCP 모형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지. 이거 가만히 보시면 제가 과업 환경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얼건제이션 이펙티브니스 조직 유효성하고 그 다음에 노튼하고 카플란이 얘기했던 퍼포먼스 퍼스펙티브 개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학 환경에서 우리 소비자,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공급자, 구매자, 그죠? 경쟁자 이렇게. 지금 뭐가 하나, 둘, 셋 개가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과학 환경, 이 던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향 받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경대 공부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많은 시험에 이 5 Forces 프레임워크에 속하지 않는 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진경이라는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배우 중에 진경이라는 분도 있네요. 또 빨간색으로 썼어. 내 여자친구 이름은 진경이야. 진경이네 아빠가 공구 있죠. 공구 가게를 크게 한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진경대 공구. 그러니까
이 진입자 위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지. 어떤 시장 혹은 산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활동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입자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 입장은 누구냐면 현재 그 산업이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 얘기죠.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봤을 때 한 200여 개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온다. 진입이 쉽냐? 진입 쉬워요. 자동차 같은 경우 진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려면 산업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설비를 많이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경쟁자는 해당 산업에서 경쟁자 수가 얼마큼 되느냐, 많냐 적냐, 그죠? 뭐 이를테면 독점이냐, 과점이냐, 독점적 경쟁이냐, 완전 경쟁이냐, 대체제가 많은가, 담배에 대체제가 있는가, 뭐 소고기에 대체제 많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자 위협. 공급자들이 파워를 갖느냐, 구매자들이 파워를 갖느냐. 사업원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진입자 위협부터 한번 봅시다. 진입자 위협을 보면은 자 6페이지 보세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뭐였어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개념이 뭐였더라? 규모의 경제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여기는 단위 원가. 이거는 생산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뭐라고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한다라는 거. 우리 저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봤죠. 그죠? 무슨 얘기야? 신규 기업의 원가가 먼저 진입한 기업의 원가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 플러스 경험 곡선 혹은 학습 곡선 효과하고도 관련이 있다. 러닝 커브 혹은 익스피리언스 커브 이펙트하고도 관련이 있다. 경험 곡선은 누적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기술 혁신과 노하우가 발전돼서 단위 원가가 감소한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에 있어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량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좀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하시는 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신규 진입 기업보다 기존에 활동했던 기업이 자동차 생산량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 효과라든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느꼈겠지. 그러니까 단위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품까지 다 제가 만들어서. 아니야, 부품 공급받아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보다 제가 생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현대자동차가 더 저렴할까요? 대당. 저는 자동차 하나 지금 만들려면 한 2억은 들걸요? 근데 제가 2억 들 거를 현대자동차는 한 4천만 원이면 해결될 거예요. 규모의 경제 혹은 경험 효과를 많이 경험했겠죠. 그야말로. 기존에 활동하는 기업이고 저는 새롭게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 신규 진입자 입장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선점자의 이점 한번 볼까요? 선점자의 이점, 선전기업이 신규 진입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 여기서 이야기해야겠네. 브랜드 어웨어니스. 마카가 안 나와.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상표 인지도. 근데 뭐 상표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브랜드 인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브랜드 로얄티. 충성도. 여러분들 브랜드 로얄티 있는 제품 있어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뭐 학용품은 어떤 제품이 좋아? 모나미께 좋아. 모나미께 좋아.
나는 카메라는 어떤 게 좋아. 나는 자동차는 어떤 게 좋아. 컴퓨터는 어떤 게 좋아. 이렇게 브랜드 충성 좋아하는 거.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뭐냐면 선점자들이 이런 이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점자는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높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일밴드 기억나시죠? 중해밴드가 아니고 데일밴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셀로판 테이프를 갖다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얘기하죠. 역시 선점자야.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밥하기 싫을 때,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밥하기 싫을 때 즉석밥 해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달라 그래요? 동네 슈퍼마켓 가서 아줌마한테 햇반 주세요. 그죠? 햇반. 햇반은 어디 거야? CJ 거죠. 누구도 오뚜기 밥 주세요. 농심밥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햇반 주세요. 충성도가 있는 거야. 인지도 잘 돼 있고. 그죠? 살충제 있지. 모기 죽이는 거. 뭐라 그래요? 분무형 살충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프킬라라는 말도 쓰죠. 에프킬라 브랜드명이잖아요. 이런 것들. 선점자들이 이점이 있다. 먼저 활동한 기업들이 많이 알려졌죠. 후발주자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점자의 이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본 소유량 한번 볼까요? 신규 기업이 특정 산업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이 높은 경우. 자, 자동차 산업도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도 우리 여천에 가보면 저기 남도지방에 여천에 가보면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 플랜트들 상당히 많죠. 복잡하게. 그죠? 아니,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유 같은 거 막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증류시켜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설비나 플랜트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투자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그잖아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규 기업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들어가려면 힘들죠. 제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다. 제가 한 100조가 있다고 해도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원 자동차 사람들이 안 살걸요? 브랜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하고 연결되는 선점자의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유통 채널. 먼저 진입한 기업들이 강력한 유통 채널을 확보한 경우 소매상들은 신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술자리 가져본 적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소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는 되게 이제 과거 얘기예요. 옛날에 지역 소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이제 진로고요. 그죠? 강원도는 어디냐면 자, 씁시다. 서울, 경기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강의에 몰두하다 보니까 배터리 교환하는 걸 잊어버리고 카메라 배터리를 계속 하다가 그냥 꺼져 버렸어요.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이 동영상을 합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 못하면은 그냥 이어서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설명을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선점자의 이점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 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데일밴드나 햇반이나 그죠? 이야기를 했죠. 자, 자본 소유량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 소유량은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 혹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신규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존 기업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입 장벽이라고 해요. 베리어 투 엔트리. 진입 장벽. 들어가기에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자, 유통 채널 이제부터 이제 설명하면 되겠다. 유통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배타적 유통 채널,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소주 이야기하다가 자, 소주 같은 경우 과거에는 지역 소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지역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주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제 소주가 원래 지금 먹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그죠? 그 소주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소주 그 액기스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물 타서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이제 원래 소주는 쌀로 만들어서 물을 타지 않고 증류를 시키죠. 증류를 여러 번 시키면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동 소주. 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술 생각이 저도 납니다. 이건 뭐 사담이긴 하는데 상당히 술을 좋아합니다. 저는. 자, 어찌됐건 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소주를 쌀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곡물이 이제 소모가 된다는 이유로 그 각 지역에 있는 소주들이 이제 못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70년대, 60년대로만 가면은 그 각 지방마다 마을마다 다 술을 다 만들었었거든요. 뭐 한산 소곡주라든가 뭐 조금 전에 뭐 말했던 뭐 안동에 있는 안동 소주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더라 뭐 이강주 이런 것도 다 지역 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정부에서 나갔죠. 야 먹을 쌀도 없는데 쌀로 자꾸 술을 만드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희석식 소주가 나오고 지역 쿼터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경기도는 진로만 소주 해. 강원도는 경월.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처음처럼 많이 드시죠? 처음처럼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이게 원래는 이 경월 소주였거든요. 경월 소주는 강원도 소주였어요.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는 경월, 뭐 경남은 뭐 경북은 뭐 생각 안 나지만 충청남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한 회사들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근데 이게 1990년대인가 이게 이제 해금이 돼요. 지역 소주가.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소주를 다 먹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서도 진로 소주를 먹을 수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라산이라는 소주 있잖아요.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 가서 진로를 찾는데 술집에서 가보니까 한라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주 가서 진로 달라고 하니까 진로 모양도 조금 다르고 숫자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점에서는 옛날부터 소주를 드셔온 분들은 그 지역 소주 입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진로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방으로 가면 맥을 못 추는 거죠. 배타적 유통망이 형성돼서 지금 술 얘기를 한참 했는데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4번 유통 채널 이야기 하다가 그죠? 강력한 유통 채널을 확보한 경우 소매상들은 신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먼저 진입해. 강원도 지역에는 경월소주, 서울에는 진로. 그러면 진로 소주가 강원도 지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경월소주를 마셔왔으니까. 그죠? 아무리 그 주류 마켓에, 소매점에, 주류점에, 슈퍼나 이런 데다가 진로 소주 갖다 놔도 강원도 사람들은 경월소주를 더 많이 먹지 진로를 덜 먹는다. 이게 배타적 유통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 한번 볼게요. 해당 산업에서 정부 규제가 신규 진입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거 뭐 지하철하고 버스 같은 거 보면 지하철 24시간으로 확대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하철 24시간 확대하면 택시나 버스 업계들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택시 같은 경우 이제 전철 끊기면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 24시간 해봐요.
이런 것들 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 규제 같은 것으로 진입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 요컨대 정리하면 진입자 기업은 항상 진입 장벽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 누구 입장에서 새롭게 어떤 산업에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뒷부분 한번 최대한 편집을 해보고요. 못하는 경우에 그냥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